사람이 얼만큼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판단이 얼만큼 논리적인지 그리고 비약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 좀 진지한지. 그러니까 의사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좀 높은 도덕성, 그다음에 감정에 좀 덜 흔들리고 남들 쪽에 와 이렇게 쏠려다니지 않고 그러면서도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사 플러스 이제 법조인한테도 요구되는 사항일 것 같고 정치인들한테도 요구되는 사항. 즉 장사하는 사람한테까지 요구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어떤 누군가한테인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사항이어서 너무 이게 과격하거나 한 군데에 치우치거나 그런 거는 썩 좋은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 친구, 가족 등을 설득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설득된 경험이 있습니까? 단기 문제. 1. 어떤 주제로 누구를 설득하였나요? 2. 학생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었던 핵심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논의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출제 의도까지 보고 설명해 볼게요. 출제 의도. 1.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 역시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함. 2. 고등학교 때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는 문제임. 3. 이를 통해 학생의 표현력, 협동性등을 평가하고자 함. 1번 태훈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선택 과목으로 생투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담임 선생님께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일단 너 핀트가 잘못 나왔어. 담임 선생님, 네 자율대로 설득을. 예지. 어떤 주제를 누굴 설득하냐? 저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제 발표를 했을 때 친구들과 조를 꾸려서 발표를 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발표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흐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친구들을 설득해 봤습니다. 2번. 학생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었던 핵심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끌고 나가려는 발표에 요점이 있었고 또 그것과 다른 요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책을 좀 더 많이 폭넓게 공부를 해오고 그리고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어느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게 더 유리한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3번. 태훈 1번.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한 명과 과학 실험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원하는 실험 주제가 있었고 친구가 원하는 다른 주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원하는 주제로 친구를 설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2번. 제가 친구를 설득할 수 있었던 핵심인 이유는 제가 좀 더 제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 결론이 나올 것이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더 관련이 깊어서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대외적으로 유리할지를 잘 설명을 해서 설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번. 제가 생각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의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였나요? 이제 제가 앞에서 말한 거기서는 제가
제 의견을 좀 더 밀어붙여서 설득을 했지만 이제 다른 주제 발표나 아니면 다른 대회에서는 제가 친구의 의견을 수용한 적도 많습니다. 한지은 선생님 1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저희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 금연을 하시게끔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의 관계는 그 이전에는 아버지는 굉장히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어려운 분으로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아버지에 항상 순종하는 딸이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금연을 하시도록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설득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건강이 우려가 되어서 그 담배 대신에 가는 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버지께 제시를 하였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와의 소통이 굉장히 저한테 조금 어렵고 두려운 것이었지만 이걸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용기 있게 소통을 해서 아버지께서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3번. 당시에 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반드시 아버지를 설득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영 선생님 1번. 고등학교 때는 좀 시기를 바꿔서 그때 저희 가족이 차량을 구매할 때 이제 제가 원하는 모델의 차량을 구매하고자 이제 가족들을 설득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일단 이제 그 차량 구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제 주안점을 두고 가치가 이제 베네핏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효용 대비 코스트 대비 효용이 얼만큼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다른 타사 모델과 내가 이제 사고 싶었었던 차량의 모델을 비교를 하면서 다른 가족들이 조금 더 저렴한 그 가격의 모델을 사자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베네핏에 중점을 두고 그 엑셀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베네핏이 더 큰 모델이 내가 주장하는 모델이라는 것을 설득을 하여서 구매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가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유용하고 베네핏을 준다는 것을 충분히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자연적으로 마음 상하지 않고 상대방도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득이 뭐죠? 의견에 동의하게. 더 맞는 얘기인데 거의 수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설득. 태훈아, 설득이 뭐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변화시켜? 내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B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의 가치 체계를 B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독히 어려운 일이죠. 거의 대부분은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거의 대부분은. 왜? A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B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내 생각이야. 그럼 걔는 진 거잖아요. 나한테 패배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차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디베이트가 설득하자는 건데 디베이트의 끝은 끝까지 설득이 안 되는 평행선으로 끝나지. 내가 당신 말에 설득당했어 라고 되질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과연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갖고서 거의 몇 년을 난 스터디를 해보고 대학원에서도 한 학기 설득 커뮤니케이션도 배워보고 스스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설득이 될까요? 사람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주장과 근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걔는 그래? 보통 이래요? 그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과 근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형제도 폐지, 유지 다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설득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 설득이 가능할까요? 내가 설득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좀 전에 김시장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설득이라는 건 퍼수세이션, 누군가의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설명, explain.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의견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그 사람의 가치관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백날 노력해도 거의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무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지영 선생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엑셀 차트로 자세하게 팩트 위주로, 이 팩트 위주로 전달할 때 거기 가치관을 껴서 한다면 상대방이 신념이 생겨요. 그래서 팩트만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 설득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99% 실패해요. 팩트만 제공해주고 이 중에서 내가 자세히 조사해봤는데 한번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A를 주장했다 그러면 정보가 들어와서 B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아까 자세한 설명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정보가 충분한 사람들끼리에서는 이거는 거의 무용해요. 알겠는데 싫다는 거죠. 이건 감성적인 거거든요. 그때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이 사람 가치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설득할 때 쓰는 방법이 권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권위. 사장이 얘기하면 설득이 돼야지 뭐. 그건 권위죠. 대통령이 얘기하면 설득이 돼야지.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그런 권위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진짜 설득을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이 설득을 진짜 디플리 마음속 깊이 설득당하는 경우가 잘하는 거지. 권위 같은 경우는 설득당하는 척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설득을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설득을 당하는 능력이라고 봐요. 그렇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꾼 사람은 자기가 설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보다 설득 당한 사람이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맨날 남을 생각을 바꾸면서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전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봐요. 사실 사기꾼이 설득은 잘하는데 지나고 나면 기분이 언짢아져요. 그렇게 설득을 당하면. 그래서 일단 설득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플렉서블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두 번째는 그 설득은 상호 양보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합의라고 하죠. A점
B점이 아닌 중간 어느 점에서, 그러니까 상호 목적 달성. 네 생각을 다 버리고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고 상호 목적 달성. 그리고 찰딘이라는 사람이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걸 보면 설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빚지기 하라. 나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내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개돈 타는 거죠. 10번 미안하게 하고 1번 개돈 타는 식으로 평상시에 많이 베풀고 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사를 잘하고 다니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그래서 그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죠. 밥이라도 계속 사주고 있고 그 사람의,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하는 순간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이익에 집중을 해버리면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지하고 나하고 내가 예지를 설득을 한 거잖아. 그 예지는 설득을 했으니까 나한테 돈도 내고 나한테 수업도 듣고 이거 엄청 설득당한 거거든. 근데 대부분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거든. 난 예지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이유만 얘기했다고. 마찬가지지. 생투는 내가 너를 설득한 거거든. 왜냐하면 너는 자유의지가 있었잖아. 내가 생투를 통해서 너한테 수강료를 받고 싶어서 설득한 게 아니고 태훈이의 이익에만 집중을 해버리니까 태훈이는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물론 거기 내 이익도 생겨. 난 태훈이가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가면 제일 큰 이익은 뭐죠? 내가 6학년 때부터 가르친 애가 갔다는 거니까 나한테는 광고거리고 자랑거리지. 응? 안 그렇겠어? 하지만 내 이익이 10이라면 네 이익은 한 100점 될 거라고. 그래서 상대방의 눈빛에서 자기 욕망이 가득하면 설득을 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최소한 상호이익이라는 1대1은 돼야 설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은 내 이익 5를 위해서 상대방 이익 3 준다는 마음 정도로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를 설득을 했었어요. 어머니는 내가 주말에도 저녁 때도 계속 공부하길 바랬는데 나는 주말이나 저녁 때는 또 여가를 보내길 바랬어. 테레비를 보길 원했지. 자, 그럼 어머니의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나 텔레비 좀 보면 안 돼. 주말에 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 안 돼. 그러면 보통 부모가 어디 설득 당하겠어요? 공부해야지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어머니의 이익을 고민한 거죠. 어머니의 이익은 내가 좋은 성적을 받는 거다. 그러면 설득을 하는 방법이 엄마, 내가 성적이 안 나올까 봐 못 놀게 다니는 거지? 그럼 성적을 내오면 내가 좀 자유를 얻어도 될까? 그쵸? 내가 놀고 싶단 말이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공부 많이 했으니까 놀고 싶단 말이야가 아니고 엄마가 왜 저렇게 주장을 하는지에 집중을 한 거죠. 상대방의 이익에 집중을 하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살면서 배운 거예요. 내 이익에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익에 집중해라. 그러면 의외로 설득이 잘 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성적 안 나오면 너 주말에 못 논다? 응, 알았어. 그 성적을 냈죠. 주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설득을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어떤 주제로? 나는 노는 걸 주제로 부모를 설득했다. 학생이 상대방을 설득할 때 있었던 핵심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학생인데 상대방 설득가 있었던 핵심 이유. 상대방의 이익에 집중을 했다는 거다. 논의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나도 설득당했다는 거다. 성적이 올라가는 거를 설득당했고 이 세 가지 포인트로 가버리면 상당히 논리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니네들 얘기가 잘못된 건 아닌데 상대방이 나한테 양보를 한 거를 설득했다고들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어쩌면 나의 권위에 눌렸을 수도 있고, 에이, 그래, 네 말대로 해라. 자발적이지 않은 설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뽑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레지던트도 되고, 인턴도 되고, 뭐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전문의도 되고. 근데 여러분의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과장 이상들이란 말이에요. 교수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교수님이 위에서 아래에 있는 레지던트한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그랬을 때 걔가 계속 자기 주장만 하길 바라겠어요? 아, 네, 교수님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하고 좀 따라주길 바라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생회장으로서 전교 학생의 애들을 설득하는 게 이 질문의 핵심일 거라고 보지만 이 출제자는 너도 설득당할 수 있는 자질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요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설득돼 본 경험이 있느냐? 어쩌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난 누구를 설득을 잘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남들을 설득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나는 설득을 당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훈아, 어느 게 많을까? 설득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게 무슨 문제죠? 인성영역의 문제예요. 겸손은 인성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답을 선생님이 틀을 하나 만들어 줬으니까 내 틀대로 해도 돼요. 왜? 내 틀대로 하는 놈 별로 없을 테니까. 다 내 틀대로 하면 저거 훈련받았다고 할 텐데 아마 내가 보기에 99명, 100명 중에서 98명은 이 틀대로 못할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해서 말하는 거 훈련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세상 사람들이요. 그 틀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틀을 만들 줄 몰라서. 그리고 출제 의도 보면 협동심. 무엇을 배웠는지. 경청. 이게 설득당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구체적 예시 근거 이것까지 사용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럼 깔끔한 답변이 나온 거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거의 바꾸지 않아요. 근데 약간의 경우 바꾸는 게 있는데요. 바꾸려고 그러면 나한테 집중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 친구, 가족 등을 설득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설득된 경험이 있습니까? 1. 어떤 주제로 누구를 설득하였나요? 2. 학생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었던 핵심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논의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세훈이 면접 안 쉽지요? 딴 애들도 안 쉬워. 그러니까 한 달 훈련 받은 거하고 1주 훈련 받은 거하고 3주 훈련 받은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프레임 찾기거든. 프레임 찾기. 독해하고 똑같아요. 프레임을 찾고 연습이 되면 그 프레임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어떻게 잘 파는지 아세요? 그 프레임이 있는 거야. A라는 사람한테는 A 프레임, B라는 사람한테는 C 프레임. 그 프레임을 넣었을 때 이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도 되는데 내가 알려준 방법이야. 예를 들어 나이가 든 사람이 딱 들어와. 근데 저 사람이 부자처럼 보여. 그 사람을 대하는 프레임이 있는 거죠. 물건 파는 사람들.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진짜 설득 잘하는 거거든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근데 그게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 파는 사람이 거짓말 하잖아요. 듣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걸 다 느껴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진실되게 저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거짓말 프레임이 아니고요.
저 사람은 어느 부분이 니드야. 예를 들어서 그 티파니라는 빌딩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그게 설득의 달인이 만든 빌딩인데요. 1층에 비싼 물건이 있을까요? 5층에 비싼 물건이 있을까요? 5층? 이게 점점 비싸지든지 점점 싸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 층은 아니에요. 사봤어요? 몇 층에 샀어요? 왜 1층에서 비싼 물건 팔아요? 맞아요. 1층에는 보통 1억 이하짜리를 안 팔아요. 목걸이만 해도 몇 억짜리들을 팔아. 다이아몬드 이따시만한 것들. 5층 가면 10만 원짜리를 팔아요. 갑자기 엄청 싸 보이는 거예요. 같은 다 티파니인데. 5층에는 은제품 팔거든, 은제품. 그래서 1층에는 이렇게 구경하다가 전부 5층에는 다 사는 사람들이야. 자, 설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층에 20만 원짜리 있으면 이게 올라가면서 착착착착착착. 그래서 양복을 팔면 양복이 어울리는 고가의 넥타이를 팔기는 아주 쉽다는 거예요. 양복이 100만 원인데 넥타이가 10만 원이야. 100만 원짜리 샀기 때문에 10만 원짜리는 쉽게 사는데 그냥 10만 원짜리 넥타이 팔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설득에는 이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그게 설득의 심리학 나중에 읽어보면 좋을 텐데 내가 추리닝을 입고 일로 가세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쳐다본다는 거죠. 근데 양복을 입고 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많이 간다는 거죠. 이 복장에 의해서도 전문성 같은 거를 아까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설득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저 사람은 알 것이야. 이게 이제 그 베이컨에서는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죠.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똑똑할 것이야. 그러니까 약간의 판단력이 흐려져야 설득당하는 거거든. 그리고 줄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방법 아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할 때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을 쓰면 설득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제가 요 가운데 껴도 될까요? 그러면 아주 싫은데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여준대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왜냐하면 이유가 황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란 말에 이미 설득됐지 그 다음에 얘기는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나와요. 제가 좀 가운데 껴도 될까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이에요. 급해서 그래요.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쁘기 때문이에요. 아파서요. 이거를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왜냐하면에 이미 설득됐다는 거예요. 제가 가운데 좀 껴도 될까요? 왜냐하면 가운데 좀 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미 왜냐하면에서 이게 비켜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그리고 평상시에 빚진 사람한테 설득을 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다니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돈 한 푼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항상 저렇게 젠틀하고 제너러스하게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부탁했을 때 안 들어주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친절했는데 나한테 좀 모아가지고 뭐 하나 부탁했는데 내가 그걸 안 들어주면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는 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설득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에 설득당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설득이라는 것은 남이 날 설득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은 누가 연다? 자기 스스로밖에 못 열어서 나는 그저 노크만 하는 사람인 거지. 내가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불행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웬만해서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안에서 열어줘야 돼.
음.